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로 보는 법과 사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노동자의 권리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카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에 개봉된 영화이고요. 밑에 보시면 출연자들이 사진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 판매원으로 일하는 분들과 청소원 그리고 그 가족 또 회사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에게는 중요한 문제인 해고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예고편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여사님, 3개월 후에 드디어 정직원이 되십니다.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 되는 거예요. 엄마 바꿔줄게. 핸드폰. 곧 정직원 돼서 월급 오르거든. 너 알바하는 거 부럽다. 그걸 왜 불어? 오늘 시간 괜찮으시죠? 두 분 까대기 좀 들어줘. 오늘 사정이 있어서요. 벌점 50점 넣으면 반성문 쓰는 거 아시죠? 이주연. 장감이 천안 볼기가. 여사님, 맞지? 안녕히 계세요. 남의 달부터 연장하시네. 힘들긴요. 어차피 마트 일인데요 뭐. 큰일 났어요. 빨리 나와봐요. 빨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일을 못한단 말이요. 저 일해야 돼요. 이거 부당일 거예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이라고요. 근데 이 아줌마들이 계약직이 안만 팔은 목숨이라 이건 아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요. 파업이요. 파업이요? 그래도 협상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좀 있으면 진짜 떨어지겠지. 아줌마들이 해왔자지 뭐. 이건 주세요. 아유, 이 싸가지. 엄마가 며칠 집에 못 올 거야. 저희가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희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나라면 꿈도 못 꾼 일은 네 덕분에 했어.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영화 속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엄마, 진짜 죄 지은 거 아니야. 회사에서 정직원 시켜준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잖아. 영화 속에 한선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여사로 불리면서 고객은 왕이다. 회사가 살아야 내가 산다고 외치면서 5년간 대형마트에서 비정규직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것은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자의 파견을 업으로 하는 사업주가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한 파견 근로자를 모두 가리키는 말이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파견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죠. 수당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나이 어린 상급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굽실거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기로 약속한 2달을 앞두고 느닷없이 다른 동료들과 함께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해고라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노동계약이 해소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민법상으로는 기간에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1개월의 통고기간이 지나면 통고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고의 자유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해고 예고를 해줘야 되고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정리해고라고 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거나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를 해주고 성실하게 협의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정리해고의 남용을 방지하는 그런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자, 영화 속에서 회사의 느닷없는 해고 통고에 맞서 동료들과 함께 파업을 벌이던 한 여사는 급기야 사업장을 불법 점거했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어서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면회를 온 고등학생 아들에게 한 여사가 한 이야기가 아까 읽어봤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한 거죠. 사진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아들은 아주 착한 아들이에요. 폴더폰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 최신형 휴대폰으로 바꿔주지 못했는데 가정 형편에 따라서 그의 불평도 하지 않고 수학여행 갈 돈을 마련해주지 못했는데도 자기 힘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학여행 경비를 마련하려던 착한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철창 너머로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많이 아팠겠지요. 자, 영화 카트는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회사의 해고에 맞서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파업을 하면서 회사에 복직하기 위해 싸우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근로자들 중에는 한 여사를 포함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간제 또 파견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고용조건,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고용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조직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을 말하지요. 현대 노동조합은 근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을 배경으로 생성되고 발달되어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세 가지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경제적 기능, 공제 및 복리 증진 기능, 정치적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경제적 기능 중에서 핵심은 단체 교섭과 쟁의 행위죠. 단체 교섭은 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또는 해고 반대 등 다수 조합원의 고용조건 개선 요구를 조합 임원이 대표해서 사용자 개인 또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이라고 부르고 쟁의 행위는 평화적인 단체 교섭이 결렬돼서 단체 협약의 체결이 실패했을 때 근로자가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게 되는 행위로서 조직적 공동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이라든지 영화 속에서도 파업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의식적으로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는 태업,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사업장 또는 공장의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 참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피켓팅 같은 것이 대표적인 쟁의 행위의 예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파견 근로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법률이 생기게 되죠. 2007년 7월 1일부터 생기게 되는데 그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간주하도록 그렇게 한 법이 2007년 7월에 시행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2년 이상 사용할 근로자라면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역시 2년 이상 파견을 받을 거면 직접 고용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다만 예외를 두어서 파견 근로자가 55세 이상인 때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영화 카트에는 그런 시간적 배경이 명식으로 나오지 않지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의무가 생기는 법이 효력을 갖기 전에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대거 해고했던 실제 사건이 영화의 소재가 된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지금은 고인이 된 노회찬 전 의원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착취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과를 훔치는 것이다.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남의 성과를 훔치는 것은 착취인데 대표적인 예가 비정규직의 경우일 것이다 라고 비정규직 제도에도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지요. 자, 영화 속에 낙숫물에 정말로 바위가 뚫릴까요?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영화 속 근로자들은 회사의 방해에 부닥칩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대화하자는 근로자들을 외면하지요. 이에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고 농성을 하자 농성장의 전기를 끊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테니 파업을 풀라고 회유합니다. 비정규직 계산원과 청소원 아주머니들의 파업에 합류하게 된 영화 속의 강동준 대리가 묻는 장면입니다. 파업 근로자들이 입고 있는 조끼에 쓰인 것처럼 정말 낙숫물이 바위를 뚫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마누라에 애 셋 딸려봐라. 안 잘리고 다니면 되지. 회사를 위해서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영화 속의 최 과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최 과장은 강 대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에게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은 절체절명의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최 과장은 계산원과 청소원 아주머니들도 단순히 생활비를 벌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일한다는 똑같은 사실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끝에 이제 카트를 밀면서 시위를 진압하러 온 경찰과 파업을 진압하러 온 끝내려고 온 경찰과 마주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부당해고라는 표현이 이제 영화 속에서 등장을 했는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하는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해고는 세 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첫째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만한 적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행하는 통상해고가 있고요. 둘째는 직장 내의 중대한 규율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박한 경영상에 필요해 한 경영상 해고, 흔히 정리해고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죠. 어떤 해고이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른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방법에는 이와 같이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상 해고무효 확인 소송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밖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영화 속 근로자들의 싸움은 아직 끝이 나지 않은 상태로 영화가 마쳐집니다. 일부 근로자들이 선별적으로 회사에 복직이 되지만 한 여사와 강 대리는 복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그런 청구를 받는 장면도 등장을 하죠. 영화 속에서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카트를 밀고 나가는 모습을 비추면서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영화 제목이 카트가 되었나 봅니다. 자, 여기서 몇 년 전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열정페이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열정페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을 했죠. 열정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좋은 뜻이 아니라 청년의 절박한 처지를 빌미로 하는 착취를 상징하는 나쁜 표현으로 인식이 되었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최저임금 제도가 있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내년인 2022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0,000원을 넘기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시행령에 따르면 인턴 사원과 같이 수습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10%를 또 깎을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916원이 수습 사원 같은 경우 3개월 이내 고용이면 깎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에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최저임금법은 물론이고 그 앞에 살펴봤던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법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최저임금에게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르바이트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과 같은 법들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요구하는 사용자가 있다면은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한 계약을 체결해서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이지요.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 주소지를 맡고 있는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진정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서가 제출이 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고 그 명령에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보통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벌금을 받는 경우도 보통 많이 보이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임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죠. 다만 소송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금액이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또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을 통해서 청구가 이의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그런 재판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각 법원에 가면 민원상담 창구에 민원상담인의 도움을 받아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니까 보통 체불임금 확인원이라는 노동부의 노동관청에 서류를 첨부해서 제기하고 그에 대해서 사용자가 응하지 않으면 맨 첫 시간에 배웠던 민사사건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도가 우선변제권, 임금채권은 우선변제를 또 한 가지 제도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알아둘 것이 3개월분의 임금과 재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어떤 다른 권리보다도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제도는 체당금 제도인데요. 체당금이라는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기업이 만약에 도산을 해서 조건이 이제 기업이 도산을 해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일단 사용자를 대신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죠. 다만 조건이 기업이 도산한 경우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나 회생 개시 결정을 하였다는 것과 같이 도산으로 인정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제약이 있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상당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근로자들의 건전한 노동과 그에 합당한 보수가 주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노동 3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서, 보호자를 위해서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기 토론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160자 이상 200자 이내로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기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된 사연에 대해서 적어 놓은 기사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네 번째로는 바람직한 노사 문화에 대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4개에 대해서 전부 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2가지만 골라서 한번 답이라기보다도 본인의 의견을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카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또 그에 대해서 또 부당해고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강의 안에 보시는 것처럼 아동과 장애인 보호에 관한 도가니라는 영화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